어,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서를 받으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좀 장려하고 소득 지원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제도죠. 근데 이게 결국은 나라 돈,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 요건 같은 걸 좀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 환수라는 게 뭐냐면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전부나 일부를요? 네,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요. 이게 특히 지금 시스템이 일단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신청 같은 경우요? 먼저 주고 나중에 확인.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걸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라서 신청할 때는 몰랐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환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신속하게 지원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환수가 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제일 흔한 게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신청 당시에는 기준에 맞았는데 나중에 최종 소득을 확정하고 보니까 기준을 넘어선 경우 아하.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또 다른 경우로는 그 가구 구성원을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정보가 좀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어요. 정보 오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자료에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 있잖아요. 위장이혼. 아, 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녀 나이를 실수로 잘못 적었다든지 이런 사소한 오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득 신고를 빠뜨린 부분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것도 환수 사유가 되고요. 아, 정말 생각보다 이유가 다양하네요. 그럼 일단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얼마 내세요 이것만 보고 덜컥 겁먹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침착하게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네. 우편으로 온 근로장려금 등 환수 결정 통지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얼마를, 왜,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사유가 다 적혀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불복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말고 다른 데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그럼요.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나 아니면 앱, 손택스 앱에서도 환수 내역 조회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래도 영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 통지서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왜 환수되는지 그 이유랑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요. 근데 이유를 확인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기준 초과한 적 없는데 라거나 국세청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자료 보니까 개인이 직접 증명 서류 챙기는 게 꽤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그걸 입증할 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료들이죠? 만약에 소득 기준 초과가 사유라면 그 해당 연도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같은 거요. 네. 재산 문제라면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통장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의 신청하고 심사 청구가 있어요. 두 가지 다른 건가요? 네, 약간 단계가 다른데요. 이의 신청은 먼저 그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에다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하, 해당 세무서에 먼저. 네, 여기서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도 환수 결정이 유지된다면 다시 90일 안에 국세청 본청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단계별로 기회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활용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환수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환수 사유는 인정해요. 내 잘못이 맞는데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그럴 때는
분할 납부, 그러니까 나눠내는 거죠. 이거 신청하거나 아니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무조건 안 내고 버티는 것보다는 세무서 담당자하고 직접 연락해서 사정을 좀 설명하고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지 상의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소통하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환수 통지 자체를 좀 피하고 싶잖아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자동 신청 기능 많이 쓰시던데 편리하긴 하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자동 신청이 편리하긴 한데 함정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소득이나 재산,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다음에 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최신 정보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자동 신청해놨어도 변동사항은 직접 업데이트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 신청은 말 그대로 작년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만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내 정보가 바뀌었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고쳐야 해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신고 누락으로 이어져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 정보는 내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게 기본이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자면요.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게 단순 착오나 정보 오기입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 신청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환수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